이것만치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요. 동네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노래 아시죠? 다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아, 정신이 없습니까? 다 같이 불러봅시다. 시작. 다 같이 돌자. 아, 음을 잘못 잡았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이러지 않았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바둑이도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옛날에 다 알았던 노래들인데요. 예. 좋으십니까? 동네 한 바퀴가 별것 아니지만 진짜로 이렇게 사람들을 굉장히 웃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뭔 동네 한 바퀴야 부끄럽게 막 이래요. 막 근데 돌아보면 뭔 동네 이렇게 쓰레기가 많대. 딱 이렇게 시작하고 어머 뭔 동네가 왜 이렇게 어수선하대 이러면서 동네를 조금 다르게. 동네 한 바퀴라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쓰레기. 모든 동네는 쓰레기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이는 게 주차.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문제를 발견했다고, 으아, 내가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를 해결해버려야 돼. 라고 마을 만들기 의제로 이걸 딱 꺼내놓습니다. 이게 됩니까? 나라님도 못합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쉬운 문제로, 그러니까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쓰레기 문제를 들여다보면 엄청 구조화되어 있고, 주차 문제도 보면 엄청 구조화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동네 주민들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덤비는 순간 실패를 자초하는 거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것부터 시작하시라고요? 아니, 좀 쉽고 재밌는 것부터. 동네 한 바퀴도 쉽고 재밌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 문제 해결한다고 나서봐요. 처음에는 막 옆에서 동조하는 것 같지만, 저 옆에는 왜 자꾸 그냥 귀찮게 자꾸 뭐라 그랬었는데 내 맘대로 하면 좋겠구만. 내 맘대로 태우면 됐지 왜 저런데. 이런 서로 간의 불편한 마음들을 처음부터 마을마다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즐겁고 재미난 일 하는데 이 동네 한 바퀴만 한 게 없습니다. 저 2005년도의 제 모습입니다. 젊죠? 슬림 안 합니까? 예. 이때는 72kg, 지금은 90kg. 예. 여기가 처음 했던 동네 한 바퀴 때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이 돌아가신 남영순 고모님이 이 조곡동 아까 철도문화마을 그 자리인데, 요 땅은 이제 순천시가 다 매입해가지고 체육공원으로 예쁘게 잘 조성을 했습니다. 비가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광주에서 뭐 지도 위에서 뭐 동네 한 바퀴 한다고 막 가르쳐주긴 했는데 진짜로 해본 적은 없거든요. 비가 왔더니 지도 위에서 막 우리가 아는 동네니까 굳이 밖에 안 나가도. 그 다음에 최근에는 아파트에서도 동네 한 바퀴를 합니다. 아파트에서 동네 한 바퀴 하면 처음에 다 웃어. 아니 뭐 째까는데 뭐 동네 한 바퀴냐고. 그래 동네 한 바퀴 하면 그 아파트가 필요한 걸 찾습니다, 실제로. 좀 더 알려드릴게요. 별것 없어요. 동네 한 바퀴일 때는 항상 티를 내고 돌아다닙니다. 우리 동네 한 바퀴 한다. 네. 그래야 사람들이 봅니다. 보고 관심 갖고. 그러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면 우리 동네가 가지고 있는 우리 동네만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순천에 매곡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에 대한 특징을 막 찾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살고, 자연환경은 어떻고, 생태적으로 자원은 뭐고, 매곡동을 상징하는 건 뭔지 막 물어보는 거죠. 막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진주시의 101가지의 자원을 찾아보십시오 하면 2시간, 3시간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주민들은 2시간, 3시간 그 기다리는 것을 절대 못 참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2시간 회의한다고 막 5도 안 해. 그러잖아요. 하고 이제 막 머리를 싸면서 이제 연구를 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종이에다 써서 붙이기는 걸로. 네. 투표하는 걸로. 요즘 돌아서 보니까는 이거 막 브레인스토밍이고, 요즘 여러분들 저 많이 막 포스트잇, 그때는 저 포스트잇 비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함부로 내다 무슨 막 찢어가지고 막 테이프 붙이고 막 그랬죠. 이런 이제 동네에 우리가 어떤 마을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찾았고, 그 다음에 그 찾은 걸 지도 위에다가 덕지덕지 그냥 붙였습니다. 예쁘게 붙인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 동네 마을 지도.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주민들은. 살면서 자기 생각이 반영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주민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원이라는 것이 턱하니 붙어 있어요. 약간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욕심을 부렸죠. 그러면 우리 동네에 있는 이 마을 자원을 갖고 우리가 주민들하고 함께 해볼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물었어요. 그때 이제 약간 물어본 거죠. 우리 동네에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에 필요한 우리 동네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답하잖아요. 뭔가를 막 정답을 이야기할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한테는 우리 동네 100대 1감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막 써서 내면 내가 쓴 것이 100대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질문도 바꿔야 돼요. 주민들하고 일할 때는. 그래서 쭉 써놓은 것을 이렇게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친화도로 이제 분류를 한 거죠. 여러분들 막 나중에 도구들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막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모으세요. 뭔가 이렇게 모은 것을 쫙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그 다음에 분류해가지고 명명하세요. 막 그러잖아요. 명명하고, 이걸 최종적으로 하나로 정리해서 슬로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잖아요. 이거 이제 딱 이렇게 동네. 그 만든 것을 동네 주민들하고 동네 계획을 이렇게 쭉 수립하고, 이거 만드는 데까지 딱 5년 걸렸습니다. 주민들하고. 이제 다른 동네는 더 빨리도 하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동네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주민들이 주민들이 만든 것을 동사무소에 사용하고 있고,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은 일단 자기 의견이 반영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 제가 뻥도 많이 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기 의사가 반영된다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 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의와 논의 끝에 나와 있는 이런 일감들을 하는 것과 그냥 우리 동네 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누가 하자고 해서 따라가는 것과는 전혀 차이가 다르더라는 거죠. 조곡동만 봐도 거의 대부분, 여기는 좀돌이쌀 모으기라고 복지사업을 했어요. 좀돌이쌀이 뭡니까? 아까 복지는 시작은 굉장히 창대하지만 끝은 미약한 사업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좀돌이쌀은 좀 다르죠. 어머니들이 옛날에 밥 지을 때 이렇게 올라온 거를 싹 털어갖고 항아리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요 항아리에 든 쌀은 언제 씁니까? 이분들이 잘 안 사셨네 보니까. 요 쌀을 덜어낸 요 쌀은 예전에는 그랬대요. 제가 옛날엔 동양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빈번하게 왔다네요. 그 사람들한테 반 바가지 한 바가지 내주거나, 동네에 누군가가 이제 잔치해야 될 때 급하게 뭐 땡겨 쓸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렇게 공동체적 문화로 내놓던 것이, 모르겠어요. 여기 진주는 모르겠지만 순천은 그걸 좀돌이쌀 문화라고 하더만요. 그래서 요 좀돌이쌀을 동사무소 앞에다가 그냥 누군가가 잘 관리해서, 조곡동이 한 5년간 이걸 했고, 조곡동이 안 되니까 조곡동 동장하던 양반이 요 좀돌이쌀 쌀독을 그대로 들고 도사동 가서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어져서.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가을철 되면 쌀 가마니가 옆에 탁탁탁탁 쟁여지고, 누가 가져갔는데 막 써내고, 처음에 막 많이 퍼간다고 욕도 얻어먹고 했지만 문화적으로 정착하면 서로 믿을 수 있는 구간은 그 옆에 김치도 놔주고 막 이런 일들이 되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걷어서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런 복지 사업들이 좀 진행되고 있고. 골목 여우할머니. 네? 골목 여우할머니는 그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사업이 있었어요. 뭔가 그 대단한 걸 기대하셨겠죠? 골목 호랑이 사업을 하는데 왜 할배들만 하냐? 할머니도 하자. 그래서 골목 여우할머니 사업이 실제 노인 일자리 사업, 이건 마을 만들기에서 제안된 아이디어였는데 실제로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그 노인 장애인과에서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골목 여우할머니. 재밌죠, 이름도. 이런 일들이 동네에서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일이 우리만 참여했던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동에 막 보면 막 통장님들도 있고 뭐 새마을 뭐 부녀회도 있고 다 이런 양반들이 한테 모여갖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예. 여기는 2016년도에 조성된 아파트입니다. 신대지구라고 중흥 2차 아파트 주민들이신데 뭐 주민 입주자 대표회의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뭐 자네가 뭐 마을 만들기 한다는데 뭐 좀 해보려는데 우리도 좀 같이 도와주소 그래. 그럼 동네 한 바퀴 먼저 합시다. 라고 또 웃어버려요. 어이 인자 지어진 아파트가 뭔 동네 한 바퀴 할 거에 뭐가 있겠는가. 실제로 돌아봤더니 요 동네 이 아파트 34층이거든요.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은 동네 자원은 뭐였을까요? 동네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동네 한 바퀴 끝나고 난 다음에 방을 붙여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우리 그 커뮤니티 센터에서 영화제 하려니까 오시죠. 사람들이 한 20-30명이나 올 줄 알았는데 150명이 와버렸어요. 하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막 아이디어를 받았겠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음식을 나눠 먹읍시다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이 동네가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냥 동네 한 바퀴 하고 영화 보자고 했어요. 영화 보자고 영화 틀어주는 비용도 시에서 대죠.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뭐 팜파트도 계속 하고 있고 그 부녀회장이 요즘 인기 짱이잖아요. 요즘. 근데 그런 부녀회장님을 제가 어디다 연결할까요? 저희 절대 안 놔두거든요. 그 잘 되는 동네를 짝이 주암 꼴짝이 문성마을이라고 농촌회사하고 연결을 딱 시켜줍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옷 알죠? 옷딱, 옷장, 옷된장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럼 이 부녀회장님이 얼마 전에 장 가르기에 부녀회장 한 30명 데리고 와가지고 장을 한 200만 원씩 딱 사고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이 동네는 이 동네하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네. 되게 재미난 일들이 많이 생기죠. 10년 동안 생기면서 동네 한 바퀴 해보면 내 것이 별로 없어져요. 동네 잘하는 것 같죠? 절대 안 그럽니다. 저는 연양동에 집이 제가 연양동이고 순천시 연양동이 어딘지 잘 모르세요. 연양동인데 그 동네 슈퍼에 가면 항상 아주머니 앉아 계셨어요. 근데 왜 앉아 계신지 몰랐는데 동네 한 바퀴 막 해보면서 매번 마주가요. 아주머니 저 왔어요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또 그 동네 시의원이었으니까 워낙 또 유명하니까요. 제가 유명하게 생겼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하여튼 그랬는데 저는 그 아주머니가 계속 앉아만 계신 것만 봤어요. 근데 우연찮게 딱 내다봤는데 이 다리를 쓰실 수 없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겁나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는 양반이었거든요. 근데 동네를 살다 보면 그렇게 애잔한 일도 좋은 일들도 애잔한 일도 굉장히 많이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막 글로도 쓰고 뭐로도 쓰고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막 알려주고 이러다 보면 동네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지금부터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이렇게 항상 공부했어요. 공부. 여기가 진주예요, 진주. 저 마을 만들기 한다고 진주에 배우러 왔어요. 저기 최영 씨 계시잖아요. 최영 씨가 YMC 있을 텐데 지금 잘한다고 우리 동네 오라고 해서 제가 가서 막 진주 이현동, 여기가 이현동 그 강가, 뭐 하여튼 이런데 지금은 싹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뭐 이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주민들하고 있으면 쉬워야 된다. 재밌어요. 저를 보니까 어쩝니까? 어렵습니까? 겁나 쉽잖아요, 사람이. 겁나 쉽이 보이고 뭘 해도 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막 즐겁게 재롱 떨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일할 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학습도 프로그램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즐거움이 막 넘치는 교육을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년 동안 쭉 이렇게 했는데 첫 해에 했었던 에피소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 순천시도 마찬가지로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막 주민들에게 3천만 원을 넘는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 막 여기 서울도 데리고 다니고 부산도 가고 진주도 가고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시키고 동네는 리코메자고 동네를 공자 여복으로 만들어야 되고 막 해야 됩니다라고 막 교육을 딱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동네에서 해야 될 일을 이 사업계획에서 적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보십시오. 꽃길, 넝쿨, 화분, 꽃길, 꽃동산, 꽃거리, 꽃. 이거를 이 사업계획서를 받아든 담당 공무원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완전 우린 사기꾼이죠. 주민들이 창의적으로 뭔가 내놓을 줄 알았는데 다 꽃만 내놔봤어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기원이 그러면 이렇게 꽃길을 만들려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돈을 들였냐?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참 괜찮은 공무원을 만났어요, 우리가. 상의 끝에 그래도 이건 한번 해봅시다. 주민들이 처음 제안서를 냈으니까 그래갖고 받았죠.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왜 꽃입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꽃밖에 안 해봤어, 자네들하고. 자네들이 맨날 우리한테 꽃 심으라고 했지 뭘 다른 걸 해보라고 한 적이 있어? 라고 첫 번째 답변이 이렇게 오고, 두 번째, 꽃이 제일 관리하기가 쉬워. 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주민들에게 처음부터 창의력을 바라는 건 어마어마한 욕심이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에 결정권을 한 번도 주지 않은 주민들에게 그런 것이 나올 거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생각이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막 바뀝니다, 이제. 조금씩 다양해지고 막 공원. 그래서 맨 연초에 제가 작년까지 이거 담당하는 그 사무국장으로 일할 때는 맨 연초에 이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계속 주민들하고 학습과 이 교육을 끊임없이 진행을 합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쭉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그런데 24개 읍면동 중에 다 잘 될까요? 이제 10년 했는데 3군데 정도가 나름대로 굳이 저희 손을 타지 않고도 지원이 없어도 나름대로 기반을 만들어가는 거죠. 나머지는 평균 이상 정도 합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되니까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좀 생겼어요. 이렇게. 순천에 오시면 마을 만들기 사례 이런 쪽으로 돌아보게.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철도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요. 1930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관사를 만들어 놓고 가버렸어요. 예.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얼마나 길을 넓게 만들어놨는지 아십니까? 골목길을. 제가 보니까 그 만들어 놓은 양반들이 그 거시기 아마 오래도록 우리를 지배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적산이 나중에 이제 불화되고 됐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철도 쪽 공무원들이 요곳에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쪽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 부촌이고 그야말로 기득권 세력이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위화감을 조성하는 동네였는데 시대가 지나니까 어쩝니까? 나이가 퇴직이 해불고 나이가 오그라들고 동네도 늙어불고 사람도 늙어불고. 이 마을에서 마을 만들기 시작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이제 막 됐는데, 재미난 건 노동조합이 마을 만들기에 참여를 합니다. 철도 노동조합이. 그것도 호남철도 본부가. 여기는 노동조합 건물입니다. 1층. 이 카페는 시 노동조합 주민이 돈 내갖고 만들었어요. 시가 2천만 원 내고 노동자들이 7,800만 원 내고 주민들이 200만 원 내고. 이런 동네는 전국에 없습니다. 사례가. 노동조합이 마을 만들기 하는 건 기분이 어쩔까요? 동네 주민들이. 좋습니까? 뭔가 회의할 때 막 머리 묶어볼 것 같고. 그런 마음을 제가 또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노동조합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노동조합에서 그러면 이름을 바꿔보지 뭐 하고 호남철도 협동조합으로 만들었어요. 노동조합하고 철도하고 파업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에피소드가 있는지 아십니까? 파업 중에 이 호남철도 협동조합 그 사무국장님이 조합 본부장님 출신이에요.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올라가서 최현애 회장 앞에서 발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수를 되게 많이. 앞으로 이 기적소리는 KTX 역마다 생길지도 몰라요. 나중에 중요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그럴 때 기적소리 본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순천에 있어요. 네. 아까 그 꽃밭은 결국은 한평정원이라는 것으로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분양해서 보냈습니다. 이제 순천시 마을 만들기 사업에 꽃밭 가꾸기는 한평정원은 없어요. 한평정원 네트워크 정원산업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건 그 순천에서 이 원도심이라는 곳이 있어요. 원도심. 진주에도 원도심이 있죠. 옛날엔 구도심이라 근데 구도심이라는 기분 나쁘니까 원도심으로 해주라. 그래서 원도심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민자치위원장님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동네 뭐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뭐라도 좀 해보세요. 그럽시다 해가지고 YMC는 까진 애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애들을 데리고 길바닥 공연을 막 합니다. 막 흥이 있는 애들 데리고 하는데 재미가 없죠. 사람도 안 지나다니고 자기들이 해도 뭐 흥도 안 나고. 이제 이 친구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안 되죠. 이 친구들이 도시재생까지 쭉 이 친구들 덕분입니다, 사실은. 네. 중앙동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도시재생 보고서에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관객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관객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에 관객 자원봉사자 들어보셨어요? 네. 관객 자원봉사자들이 딱 있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별것 없어요, 사람들. 위에서 하는 공연이라 해봐야 애기들 올라가고 춤추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여기에 제가 그래서 몇 명이나 되는지 옷을 입혀봤어요. 하얀 옷을 입은 애들은 다 관객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동네에 뭔가 일이 확 북적거려. 이거 한 1년 반, 2년 한 것 같아요. 뭐 돈도 별로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 뭐 어려운 것도 한 것도 아닙니다. 제기차고, 막 사각 깎고, 막 이런 것들을 쭉 10년간 이런 활동들을 하면, 거기에 패션쇼도 벌어지고 막 이러면서, 지금 이제 중앙동은, 이런 일을 계속 10년 넘게 진행하는 거죠. 광장도 만들고, 패션쇼도 하고. 제일 재밌었던 건 골목별로 상인회가 통합이 됩니다. 큰 힘이 생기는 거죠. 합창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별거, 지하상가도 확 바꾸고.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그러면 그 중앙동 주변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도시재생 선도 지역이 선정돼서 지금은 굳이 이런 축제를 하지 않아도 시에서 다 알아서 하고, 이분들이 이제 동네 부엌 사업을, 동네에서 부엌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점심 장사, 반찬 장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던데. 하여튼 마을형 사회적 기업으로 좀 현재 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매화가 제일 먼저 피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광양보다 먼저 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순천입니다. 순천. 오늘부터는 순천이라 그러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까 매곡동 이야기 했잖아요. 홍매화가 제일 먼저 피는 동네. 이 동네 마을 자원을 찾는 홍매화가 자원이에요. 이건 전국 최초로 만들어볼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뭐 신문에 뭐 전국 최초로 뭐 매화가 이걸 이제 자원 삼아가지고 막 이제 발기인 대회도 하고, 막 담그고. 이게 홍매실입니다. 예. 예. 10년 전에 아까 마을 프로젝트 할 때 찾아냈던 자원이고요. 이런 걸 가지고 대단히 긴 시간 동안 막 애를 쓰고 막 찾고, 주민들이 홍매 전빵을 만들어서 마을 기업을 해본다고 막 따고 고생하고 정말 이렇게 다 해보고 다 했어요. 잘 됐을까요? 망했겠죠. 예? 망했겠죠. 망하지는 않고요. 마을 기업 하겠다는 주식회사를 어떤 이상한 양반이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주식회사 결국은 해소되고, 지금은 다시 주민들이 그 홍매전방 안에서 새롭게 일을 개원. 그래서 봄꽃 첫 여행지는 순천으로 오십시오. 그럼 오시면 제가 잘. 그 다음에 기적의 놀이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순천에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놀이터. 왜 기적일까요? 놀이터를 만드는데 놀이터 주인들한테 한 번도 안 물어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놀이터를 만들었더라고요. 놀이터 주인이 누구죠? 우리가 놀이터 만들 때 애기들한테 물어봅니까? 마을 현장에 그러다 보니까 놀이터가 다 이런 모양이죠. 전국 모든 놀이터가. 요거를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아까 그런 동네 한 바퀴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작가하고 결합해서 이렇게 막 해봤어요. 알고 봤더니 디자인 싱킹이더라고요. 참 신기하대요. 네. 여기가 이분이 이제 전국의 기적의 도서관을 설계했던 정경 선생님, 돌아가신 그 기원건축사의 김병우 그 소장님이신데, 이렇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아이들의 생각을 물어서 처음에 드로잉입니다. 이 설계 드로잉. 이게 지금은 막 이제 모양이 확 바뀌었죠. 5월 7일 날. 놀이터에 이렇게 많은 사람 노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지금은 놀이터가 온전히 보존돼 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싹 망가져 없습니다. 애들이 놀고 싶은 대로 다 바꿔놨어요. 놀이터를 다시. 이게 이제 5월 2일 날 또 하나 개장이 됩니다. 비슷한 걸로. 놀이터 하나를 만드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할지 몰랐던 거죠. 마을에도 필요하고 시에도 필요하고. 별거 없잖아요. 네. 이 모래의 깊이가 얼마나 될까요? 보통 애기들 데리고 놀아보면 아파트 놀이터 막 모래놀이 하다 보면 금방 바닥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금방 드러나요. 네. 요거는 1m 50, 1m 20 그래요. 애기들이 모종삽 갖고 와도 나중에 진짜 삽을 갖고 옵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펌프, 마중물 펌프 이렇게 다 있는데, 요게 지하수일까요? 상수도일까요? 상수도 써야죠. 아이들을 위한 건데. 돈 얼마 안 들어요. 사실은 이 놀이터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맞춰보십시오, 금액을. 그걸로 이제 하고 마무리 하려면. 빼고래.
참 제약. 요 땅은 공원이니까 순천 시 땅이고 설치비가 얼마 들어갔을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3억. 3천만 원. 이게 처음 해봤어요. 요 화장실 만드는데 1억 들어갔어요. 아니 급하게 급조해서 총 들어가는 금액이 4억 5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거 만든 기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6개월. 6개월이면 되겠어요? 2년 반 걸렸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온 오리터는 딱 1년 걸리고 있습니다. 애들하고 막 이런 거 다 해본다니까요. 이런 거 안 해도 된대. 미쳐버리죠,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애들하고 이온 오리터 진행됐습니다. 예. 놀이터 하나를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 놀이터 하나를 만드는데 그냥 좋은 아파트에 옵션으로 치부했던 거죠. 이 놀이터에 주중에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뛰어놀고요. 주말엔 외지인까지 하는 200명 정도 뛰어놀면 놀이터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게요? 아이를 동반하지 않는 어른. 아이를 동반하지 않는 어른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놀이터에서. 그런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아이들도 어른들이 쫙 이렇게 한 곳에 앉아있으면 안심하고 노는 거죠. 그러니 그곳에 술병 들고 헬렐레 할 사람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같이 앉아있고 하니까. 저 놀이터로 저 동네는 굉장히 좋은 이득을 보고 있고, 근데 요즘은 이제 너무 시끄러워서 인원이 좀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0년 동안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 결정권을 단 한 차례도 주민에게 주지 않은 가운데서 계속 행정은 주민 참여를 요구합니다. 근데 도시계획 한다고 사람들이 모이면 똑같은 사람, 마을 만들기 한다고 모인 사람 똑같은 사람, 뭔 자원봉사 한다고 똑같은 사람,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마치 주민의 대변인인 양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결정 권한이 계속 더 올 겁니다. 계속 사업도 더 올 거고, 여기도 창업대학원이고 하잖아요. 마을 현장에서 창업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겁니다. 그럴 때 주민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주민들을 대할 때 굉장히 낮은 자세로 건방을 머리끝에서 내려놓고 주민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듣고, 그래야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지. 미안하지만 3년 버티기 어려워요. 6개월 버티기도 어렵습니다. 동네에서 창업하거나 주민들과 그 무엇이든지 간에 공공의 역할을 하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배운다는 마음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나 배운다는 마음. 주민들의 생각이, 주민은 무조건 옳아요. 제 말이 절대 틀려요. 주민이 진짜 옳아요. 주민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절대 주민 옆에서 사업하시면 안 돼요. 주민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놀이터를 만든 사람도 주민, 천태만 다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옆에서 도울 뿐이에요. 근데 그 공을 누가 가져갑니까? 꼭 마을 주민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을 현장에서 창업하실 때는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오고, 사회적 기업이라 하신 분들은 되게 그런 관계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항상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들에게 배운다는 마음으로 항상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순천에 있었던 이런 나름대로의 혁신의 사례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